안녕하세요, 차파리 왁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렸었던 스토닉 차량 디젤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메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이제 수도권에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닉 차량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디젤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 키로수는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10만 킬로 안쪽으로 되도록이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 총 70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는 이제 900만원대 후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맨 위에 있는 차량이 979만원이고요. 흰 색깔에 99,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는 듯 보여지고, 등급은 트렌디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옵션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량 내부 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이제 하이패스가 빠져 있고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는 듯 보여지고요. 내비도 빠져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고, 기어봉 쪽에 열선이랑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안전 옵션은 빠져있는 상태고, 이제 후측방이라던가 차선 이탈은 없죠. 그래도 스마트 키는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은 있어요. 왼쪽 핸다랑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 따로 없습니다. 차는 10월 25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금액이 싸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에서 보기에는 저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흰색이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989만원짜리도 있어요.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로수가 82,000km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 한 17,000km 정도가 더 짧아요. 등급은 디럭스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색깔은 푸른 색깔 계열로 보여지고, 겉에 외관은 크게 이상 없네요. 안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쉽게도 스마트 키는 빠져 있네요. 내비도 없는 차량이고, 그래도 열선이랑 핸들 열선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시트 상태에도 양호한 편이고, 특별하게 들어간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로수도 연식 대비했을 때는 괜찮은 편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아쉽게도 용도 이력은 있고요. 단순 교환 하나 있어요. 뒤에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리고 밑에 누유 보시면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오일팬 미세 누유 정도라면 수리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특이사항에 보시면 오일 필터, 하우징, 오일 누유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차는 7월 1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돼가는 차량이에요. 그동안 왜 안 나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이사항의 누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이고, 그래도 수리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990만원인데 이제 흰 색깔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차량이랑 거의 똑같죠? 금액 차이가 10만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 용도 이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 등급은 디럭스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흰 색깔 차량이고, 이제 안에 내부 보시면 내비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틀라 내비로 이제 상단에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트가 직물 시트로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옵션은 없는 듯 보여지고, 이제 보통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내비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인 듯 보여집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있네요. 차주분이 잘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잘못 체크가 된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운전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은 따로 없네요. 여기 보시면 용도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왜 용도 이력이 없다고 적어놨을까? 이거는 차주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10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어제 봤었던 휘발유 차량은 이제 기본 1200만원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 금액대가 한 1200만원대 되면 키로수가 조금 짧은 차량들이 보여요. 근데 보시면 용도 이력이 아직까지는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도 있고, 지금 제가 몇 대 봤는데 여기서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1200만원대에서는 웬만하면 용도 이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70만원에 7만 킬로 탄 차량이 있는데 등급이 프레스티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색깔은 쥐색이고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안에 내부 보시면 상단에 하이패스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비는 정품 내비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이랑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이랑 차선 이탈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중고차는 웬만하면 옵션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이라면 비교를 해보고 옵션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어요. 다만 판금하고 교환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후드랑 오른쪽 휀다가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수석 뒷문짝이 판금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서포트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운전석 휀더 탈부착, 조수석 쿼터 패널 판금 도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쿼터 패널이면 뒤엔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성능 받으면 아마 사고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차는 9월 21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달 좀 넘었는데 교환 부위가 3군데 정도 있고, 밑에 특이사항에 쿼터 패널 판금 도색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다가 체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판금 말고 도색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돼요. 이 정확한 거는 가서 실제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키로수도 적당하고 금액대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는 1300만원대로 더 올라가고 키로수가 조금 더 짧은 차량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360만원인데 검정 색깔이고요. 82,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는데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정 색깔이기 때문에 광발은 잘 봤네요. 안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당연히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이랑 차선 이탈 장착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썬루프 빼고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능 기록부 보시면 아쉽게도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다만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밑에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내용이 없어요. 차는 10월 17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구입하셔도 괜찮을 듯 보여집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 신차값이 한 2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추가 옵션 뺀 게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못해도 700만원 이상이 감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비스무리하게 감가가 됐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밑에 보니까 1369만에 검정 색깔이고요. 6만 킬로 탄 차량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 2만 킬로 정도가 더 짧죠.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 옵션도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이랑 비슷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아쉬운 게 통풍 시트는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나 차선 이탈이 없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키로수가 2만 킬로가 더 짧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고, 밑에 누유랑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차는 9월 24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차량인데 옵션은 조금 빠졌지만 키로수가 더 짧은 차량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차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1390만원에서 1400만원대로 금방 올라가고요. 그러면 키로수가 이제 4만 킬로대로 조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등급도 프레스티지로 괜찮죠. 여기 보시면 1399만원의 흰 색깔이고요. 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 있는데 이제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흰 색깔에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듯 보여지고, 근데 보면 풀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는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400만원에 4만 킬로 검정 색깔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금액대는 1400만원 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가면 키로수가 더 짧은 차량들도 있는데 1500만원대까지 주고 사기에는 뭔가 아까운 부분이
차량이 있긴 해요. 그래도 키로수 짧고 거의 풀옵션급으로 보시는 분들은 1,500만원대까지는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닉 디젤 차량 시세 한번 봤어요. 이제 휘발유 차하고는 틀리게 금액대가 이제 1,000만원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9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보통 그런 차량들은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1,200만원대까지 시세에서는 거의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0만원 이상 정도 가야지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들이 보여졌고, 키로수를 조금 적은 차량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대를 1,300에서 1,400만원대 정도에서 보셔야지 조금 짧은 차량들이 나왔었고, 그 금액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산다면 어떤 차를 살 거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용도 이력이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금액이 저렴한 900만원 후반대에 있던 차량들 중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이 두 개, 흰색이랑 파란 색깔 차량 두 가지가 조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본다 하시면 1,369만원에 검정 색깔이고 6만 킬로짜리 차량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용도 이력이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특이사항도 없었고 차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 지금 이 정도 금액대에서 구매하시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스토닉 이제 디젤 차량 봤는데 혹시라도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제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따로 주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 중고차 이제 구매 문의라던가 이제 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제가 자는 시간만 아니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